지금부터 CS5 11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로크 팔레트의 이해와 연습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팔레트를 또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제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트로크 팔레트. 스트로크 팔레트라는 거는 우리가 스트로크라는 거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려져 있는 선의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라는 거 대표적으로 점선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화살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브젝트를 그리면 면의 색상과 선의 색상 해가지고 두 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스트로크 팔레트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 선들의 모양을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는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트로크 팔레트를 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기 도구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몇 가지의 도구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선도구. 라인 도구죠. 선도구라는 거는 원하는 길이의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도구. 말 그대로 그냥 라인을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도구. 호라는 거는 우리가 원을 그리다만 그 그림을 호라 그러죠. 그래서 원의 4분의 1쪽에 해당하는 호를 그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나선형 도구라는 거는 나선형 형태의 소용돌이를 만들어주는 도구를 우리가 나선형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사각 그리드 도구와 원 그리드 도구라는 게 있는데, 자, 사각 그리드 도구라는 거는 사각형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 무늬로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표나 패턴 같은 거를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원 그리드 도구는 일정한 간격의 원과 원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방사 형태를 만들어주는 도구를 우리가 원 그리드 도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로 넘어가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트로크 팔레트를 열어야겠죠. 그래서 스트로크 팔레트는 윈도우 안에 보시면은 여기에 선이라는 팔레트가 있죠. 단축키로는 컨트롤 키와 F10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선이라는 팔레트를 하나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라인부터 시작해서 호 도구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그리기 도구 안에 선 있죠. 요거를 꼭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5가지의 도구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티어로프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한 연필로도 선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펜 툴에 의해서도 내가 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번 시간에 공부한 라인 툴, 선 툴로 쭉 벌려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라인 도구는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를 벌려서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가로와 세로 정확하게 가로로 또는 세로로 해서 직선을 그리고 싶을 경우에는 라인 도구로 클릭하고 난 뒤에 쉬프트 버튼을 같이 누르면 가로로 길게 뻗어나가는 또는 세로로 또는 45도 각도의 정확한 그런 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벌려서 그림을 그리시고 또는 여기 지금 마우스 끝에 길이값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길이를 보시면서 그리셔도 관계가 없어요. 아니면 나는 정확한 길이값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옵션을 띄워서 거기다 길이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라인 도구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옵션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나는 몇 cm짜리 각도는 얼마짜리 해가지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옵션 창에서는 항상 그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그 안에 있는 옵션 값들을 바꿔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선 도구고 자, 그 다음에 호 도구를 좀 볼까요? 호 도구 자, 원의 4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호 도구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또 클릭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옵션 창이 뜨는데 옵션 창을 쓰지 않고 마우스를 클릭함과 동시에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거기서부터 호가 이렇게 딸려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도 그릴 수 있고 호의 정도도 이렇게 마우스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까처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죠? 대화 상자가. 그래서 여기서 X축이 얼마, Y축의 길이가 얼마짜리의 그 홀을 그릴 건지, 그리고 원의 중심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미리 보기 창에 보시면 중심에서부터
원이라는 거는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나올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두고 그릴 건지 표현하시면 돼요. 기본값은 그 왼쪽 하단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은 열려 있는 거 또는 닫혀 있는 거. 닫힌 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호가 닫히게 되는 거죠. 열려 있는 호를 그릴 수도 있고 닫혀 있는 호를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축. X축을 기준으로 할 건지 Y축을 기준으로 할 건지. 물론 이 축과 중심점에 의해서 방향이 서로 틀려지죠. 호가 돌아가는 방향에서 그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목 슬로프라고 되어 있는 뭐 지금 기본값이 50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낮추면 자, 볼록한 정도가 심해지는 거고 조금 완만해지는 거고, 기본값은 한 50 정도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원하는 홀을 하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를 클릭하고 바로 놓으면은 이렇게 옵션이 뜨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길이값이 5다. Y축도 5. 그리고 닫혀져 있는 걸 그려볼까요? 닫혀져 있는 이런 거를 그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호가 하나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에 관련된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호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선형 도구. 나선형은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나선형의 꼬임을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나선형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 드래그 하시면 바로 나선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로 클릭한 자리에서부터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래서 옵션 창에서 반경이 얼마짜리로 할 건지, 반경을 제가 뭐 3짜리로 할 거고, 감소. 자, 감소 부분은 이제 요거는 그 꼬임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꼬임의 그 부분, 수치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80% 스타일, 나선이 돌아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할 건지 아니면 거꾸로 이 방향으로 할 건지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나선형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옵션 창에서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드래그를 클릭 버튼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화살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를 누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 값들이 약간씩 바뀌어요. 그래서 화살표 키로 의해서 옵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그리드, 사각 그리드 도구. 자, 표 그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 그릴 때 사용하는 거, 또 이거는 원형의 이렇게 방사형의 그리드 모양의 형태를 그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 옵션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 그 다음에 등분할 수,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내부 기울기라고 했는데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제가 마이너스 값으로 주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방사형 도구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방사형 도구하고는 좀 그림이 틀리죠?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요거를 플러스 값을 좀 줘볼까요? 그래서 플러스 값을 주면은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더 많은 방사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사형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도 마찬가지 또 그림을 그리시면서 키보드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버튼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내려가는 버튼, 그리고 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버튼에 의해서 요거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바로 보시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하고 난 뒤 옵션 창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리드 도구를 몇 가지를 그려봤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화면을 좀 지우고 스트로크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대충 지우고, 자, 먼저, 아이고, 자, 먼저, 자, 선으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나의 선을 그렸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연필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펜툴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들의 색상이라든가 굵기 같은 거를 표현을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찍어서 선택을 하셔서 이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있는 옵션 창에서 선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고쳐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모양 같은 것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몇 가지를 고쳐줬었는데, 자,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번에는 스트로크 팔레트에 의해서 모양 자체를 한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거를 선택할까요? 밑에 있는 직선, 우리 패스, 요거는 펜툴로 그린 거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펜툴로 그렸거나, 연필 툴로 그렸거나, 아니면 라인 툴로 그렸거나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자, 선택을 하시고, 자, 팔레트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두께가 나오죠? 라인의 굵기를 제가 한 10 정도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지금 표현이 되죠? 그래서 10 정도를 주면은 요거는 중심에서부터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중심에서부터 라인의 중심에서부터 위로 반폭, 밑으로 반폭 해서 두께가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께가 10이니까 중심점에서 위로 5포인트, 밑으로 5포인트에서 이렇게 지금 라인의 굵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20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라인의 끄트머리,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기본값이 요거예요. 내가 클릭한 자리에서 단면으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요 두 번째 거는 라운드 캡이죠. 라운드를 딱 누르면 가장자리에 끝나는 부분에 끝점이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라운딩 되는 거는 이 굵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라인이 얇아지면은 그 얇아지는 중심에서부터 그만큼 반폭만큼 밖으로 나와서 원형 형태대로 이렇게 가장자리에 캡이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라운딩 처리로 바깥이 처리가 되는 거고, 또 요거는 반폭만큼 나와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끊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모양인데 요거는 클릭한 앵커 포인트에서 절단시켜 주는 거고, 요거는 반폭만큼 나와서 절단시켜 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모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직선이 하나인데 제가 요거를 꺾임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꺾임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지금 보시는 기본값이 그냥 직각으로 꺾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라운딩이 되죠. 보이시나요? 라운딩이 돼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못따기가 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직각, 두 번째 거는 라운딩 처리가 되는 거고, 마지막 거는 못따기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의 정렬값이 나오고 있죠. 선의 정렬값. 중심으로 해서 반폭씩 들어가게 할 건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게 할 건지,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할 건지, 선의 정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을 그려놓고 외곽, 라운드 캡을 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절단으로 줄 건지, 아니면은 못따기로 할 건지,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점선을 한번 볼 텐데, 자, 제가 여기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점선을 표현을 해볼게요. 자, 조금만 이렇게, 자, 조금만 축소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점선 사용이라는 글씨가 있죠. 여기에다 불을 딱 켜주면 이런 식으로 벌써 점선이 표현이 되죠. 점선, 대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점선, 간격이라고 되어 있죠. 점선이라는 거는 색상이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간격이라는 거는 띄어져 있는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점선의 간격을 10으로 준다. 그럴 경우 선택을 하시고요. 10으로 준다 하실 경우에는 자 10씩 떨어지는 거죠. 10씩 그려지고 그리고 또 10씩 그려지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지금 간격에 대한 제가 지금 숫자를 주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만 주고 끝내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10이 동일하게 여기에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그려지고 10 떨어지고 10 그려지고 10 떨어지고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지금 일률적으로 쫙 붙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거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5 정도로. 자, 보시면은 여기에 길이 값이 10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만큼의 간격만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10만큼 그려지고 10만큼 떨어지고 10만큼 그려지고 10만큼 떨어지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까는
10만큼 그려진 게 아니라 10보다 더 많이 그려진 것 같고 간격은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이 보이죠. 그거는 단면의 모양이 캡 모양이 요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반폭만큼 더 나와서 그림이 그려져라라는 요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 거죠. 똑같은 간격을 줬다 하더라도 더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앵커 포인트 찍은 데서 절단시키는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 그리고 10 떨어지고 10 들어가고 10 떨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10만 줬을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를 반복해서 다 10을 준 거와 동일한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만큼 떨어지고 간격을 20만큼 벌려볼까요? 20만큼. 자, 선택을 하시고 20만큼. 그러면 그림이 10만큼 그려지고 20만큼 떨어졌죠? 그거의 2배만큼. 그러니까 점선의 모양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간격 벌어진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만큼 떨어지고 20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15만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바뀌겠죠. 그림이. 그래서 10만큼 그리고 20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5만큼 그려지고 이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치를 주냐에 따라서 점선의 모양이 약간씩 변화가 있겠죠. 자, 쓰고 난 다음에 지우실 때에는 반드시 뒤에서부터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지워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부터 지우지 말고 뒤에서부터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각형 모양으로 제가 지금 점선을 사용을 해서 10만큼 떨어져서 이런 점선을 만들었는데, 자, 이런 점선 말고 이번에는 제가 라운드 캡을 한번 씌워볼게요. 라운드 캡을 씌우면 가장자리의 모양이 라운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점선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지금 볼까요? 자, 라운드 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여기에서 제가 두께로 5를 줬다는 거는 중심에서부터 내가 그린 라인에서부터 반폭만큼 위아래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라운드 캡이 씌워지는 부분도 라운드 캡이 씌워지는 그 부분도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반만큼 반이니까 지금 두께가 오니까 2.5를 얘기하는 거죠. 2.5만큼 밖으로 나가서 그림이 이렇게 닫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원을 그리고 싶을 때 처음에 이렇게 기타란 타원의 모양이 아니라 원의 모양을 그리고 싶을 때에는 이 앞부분에다가 0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0을 집어넣으셔서 점선의 모양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선의 모양, 점선의 모양 앞에 그려져 있는 부분은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간격을 뭐 예를 들어 10씩 벌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씩 하면은 앞에 점선 표현되는 구간은 없죠. 없다 하더라도 라운드 캡을 씌웠기 때문에 두께의 반만큼 밖으로 이쪽 왼쪽 오른쪽으로 라운드 캡이 씌워지면서 점이 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점선의 모양 중에서 점선의 부분 없고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가 10포인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반복이죠. 0, 10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점선의 모양을 여길 다시 또 제가 0을 주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간격을 얼마큼 떨어뜨릴 거냐면 간격을 한 20 정도 떨어뜨려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점선의 모양은 0이죠. 그리고 10만큼 떨어져서 점이 하나 또 찍혔죠. 그 다음에 20만큼 떨어져서 점이 찍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세 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점선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점으로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앞에다가 0포인트를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직선이 아닌 사각형을 그렸을 때 점선일 경우에는 돌아가는 형태가 모퉁이 부분이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퉁이가 딱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직선이 아닌 돌아가는 모양의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형태의 그림을 점선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모양을 더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펜툴로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 다음 이 그림을 자 점선으로 0 앞에 점으로 표현할 거고 한 10만큼씩 벌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10만큼씩 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맞지 않고 지저분해 보이죠. 그거는
끝에의 꼭지점들이 일률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그림이다 하더라도 약간 사각형의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을 사용을 해야 우리가 사각형을 점선으로 제대로 그렸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때마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직선이 아닐 경우에는 양쪽 끝을 점선으로 항상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밑에 화살표를 좀 볼까요? 자, 화살표는 제가 점선을 꺼버리고 직선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선을 꺼버리고 라인 툴로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부분을 볼까요? 화살표 보시면은 없다고 되어 있죠? 근데 화살표가 1번부터 해서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의 화살표의 모양이 나오고 있죠? 여기 안에서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제가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1번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의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크기를 조절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기를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근데 크기 조절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0%로 놔두고 이거는 100%로 놔두지 마시고 같이 비율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링크를 거셔서 내가 한쪽을 움직였을 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바뀔 수 있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화살표는 뭘까요? 자, 요거는 반전, 거꾸로 뒤집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화살표 지금 모양을 제가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반전, 앞쪽으로 할 건지 뒤쪽으로 할 건지 요거를 반전시키고 아니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거는 없애버리고 나는 이쪽에서 이거를 쓰겠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반전을 시키셔도 되고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써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전부 다 집어넣어서 화살표를 양쪽 끝에 전부 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렬값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정렬값 뭔지 아시겠죠? 라인의 끝점. 내가 찍었던 앵커 포인트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살표의 끝점을 맞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화살표의 앞부분 코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 건지 그 정렬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화살표의 길이가 같은 길이다 하더라도 약간 틀려 보이죠. 더 길어 보이고 짧아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균일이죠? 요걸 누르셔서 화살표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내가 균일이 아닌 이런 식의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놨을 경우 이거를 반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의 화살표와 점선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스트로크 팔레트로 한 몇 가지를 연습을 해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예제를 한번 간단하게 스트로크 팔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즈 발 형태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라인 명령어로 제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서 여기까지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자,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맨 먼저 이렇게 할게요. 가장 밑에 요 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줄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좀 얇은 걸로 한 0.5로 할까요? 얇은 줄로 줬고 그 다음에 색상도 좀 바꿀게요. 색상을 뭐로 할까요? 파란색 계열로 할까요? 그래서 파란색 계열로 지금 이렇게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 뭐 화면으로 확인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너무 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색상을 줬는데 너무 얇고 지금 작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의 줄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한 지금 구슬같이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선택을 해서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자, 편집에 가서 보시면은 복사가 있죠. 자,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난 다음에 갖다 붙여야겠죠. 근데 갖다 붙일 때는 그냥 페이스트로 하면, 붙이기를 하면은 화면의 가운데에 붙어버리니까 그렇게 붙이지 마시고 내가 그린 오브젝트의 바로 앞에 붙이기를 하세요. 그래서 바로 앞에 붙이기를 콩 누르시면 화면상에 변한 건 없지만 지금 그림이 두 개가 포개져 있어요. 밑에 하나, 그 위에 하나.
자, 그러면 셀렉트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방금 복사를 한 위에 있는 그림이 셀렉트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셀렉트가 되어 있으니까 두께를 바로 바꾸도록 할게요. 두께는 한 5 정도 할까요? 5 좀 작네요. 한 10 정도로, 10도 조금 작네요. 한 14 정도로 줄까요? 14 정도에다 주고, 그 다음 라운드 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다 놓고 점선으로 표현을 바꾸죠. 점선. 자, 앞에가 0이니까 동그라미가 맞죠? 근데 다닥다닥 붙어버렸죠. 그대로. 그래서 요거의 간격을 좀 넓혀줘야겠네요. 자, 간격은 두께가 14니까 얘보다는 크게 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30 줘볼까요? 30. 그러면 요 정도 떨어지네요. 그래서 앞에 점으로 표현해서 점과 점 사이를 30만큼 벌려서 지금 점선을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다시 그대로 복사. 그리고 또 갖다 붙이기를 할 때는 앞에다가 붙여야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붙이기를 누르셔서 앞에 또 하나를 복사를 하세요. 자, 지금 그림이 3개가 포개져 있죠. 맨 밑에 라인, 긴 얇은 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파란 색깔의 이 구슬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지금 방금 또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그 위에 얹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게 셀렉트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두께를 좀 줄일게요. 두께를 한 3 정도 줄여볼까요? 3 정도 줄이고, 그 다음 요번엔 색상도 좀 바꿔야겠네요. 색상을 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얀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 색깔을 줬는데 너무 작죠? 두께를 조금만 더 키울게요. 한 7 정도? 아, 너무 크네요. 요거는 한 5 정도로 해볼까요? 자, 5 정도로 이렇게 반짝 빛나는 모습을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가운데에서 빛나지 않게 조금 위에서 빛날 수 있도록, 그림이 작아서 셀렉트하기가 힘들면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로 약간 오른쪽 윗부분에다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슬이 반짝 빛나는 모습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됐으니까 요거를 전체를 셀렉트를 해서 Alt 버튼을 누르고 옆으로 복사를 하시면 되죠. 전체를 셀렉트 한 다음에 그 다음 Alt 버튼을 누르고 자, 다시 Alt 버튼을 누르고 옆으로 Shift 버튼과 함께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지금 방금 한 요 복사를 그대로 반복해서 쓰는 거는 컨트롤 키와 D키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와 D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이거는 솔직히 오브젝트가 아니고 스트록 하나의 선본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만큼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즈발 모양을 점선의 모양으로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꺼내서 여러분들 요 스트로크 팔레트를 열어서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비즈발 형태의 예제를 한 번씩 그려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